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 후일, 김소월 시인이 쓴 먼 후일이라는 시를 함께 분석하면서 그 특징, 그리고 이제 어떠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운율, 반어, 역설의 표현 방법 알아보았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 후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왜 제목이 먼 후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저도 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연이죠. 먼 훗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불특정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와 같은 말이 되겠죠. 언젠가 당신이 나를 찾으신다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글 쓰는 이가, 즉 말하는 이가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이가 그리워하는 대상. 자, 그래서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기서 잊었노라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합니다. 다시 잊었노라를 잘 봐주세요. 색깔이 너무 좀 그렇네.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운율을 형성하는 특징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에서 1연에서만 보자면 지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지금 3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입니다. 자, 음보라는 것이 뭐였죠? 끊어있는, 그러니까 우리 호흡의 단위라고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음보는 호흡의 단위이다. 이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음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음보가 지금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잊었노라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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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가 총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거나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게 글자 수입니다. 글자가 몇 개씩 반복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지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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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글자 수가 또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아니 있고 이게 아니라 아니 있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보신다면 음보,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는 원, 투. 자,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되니까 3음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뭐뭐 하면 잊었노라, 하면 잊었노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개, 4개가 나와요. 3개, 4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는 살짝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운율을 형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먼 후일이라는 시만 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 넘겼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먼 후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내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후일 김소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총 전체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삭제되네. 하나하나 지워야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지우면 조금 깔끔하게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잊었노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자, 지금 잊었노라가 4번 나왔어요. 맞나요? 잊었노라가 4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은유를 형성하고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잊었노라. 난 당신을 잊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난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잊었노라. 요렇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복을 하게 된다면 운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잊었노라의 실제 순의미라는 것은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잊었노라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지금 잊었노라 실제 의미는 뭐였죠? 잊지 못했어요잖아요. 먼 훗날 그때에도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도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일단 다시 짚어드리자면 잊었노라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은유를 형성하고요. 잊었노라의 실제 의미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말하는 이의 그 마음을 반어적으로 반대되는 말로 표현을 하였다. 지금 잊었노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설은 아니고요.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의미를 순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의 실제 의미를 찾아가면서 시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뭐가 반복되면서 은유를 형성하였느냐예요. 첫 번째, 뭐뭐 하면 잊었노라 라는 거 반복되었죠. 그죠? 뭐뭐 하면 잊었노라. 그리고 그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결,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 요게 반복이 되었고요. 같거나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었고 글자 수의 반복, 즉 그러니까 글자 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니까 수율이라는 거게 되겠죠. 수율이 지금 반복되면서 우리는 뭘 형성할 수 있다? 운율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었노라는 사실 말한 당신을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나타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고 내용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시보다 약간 더 긴 낙화라는 시,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먼 후일이라는 시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낙화라는 시도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 후일 김소월 마지막 한번 작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주제가 나는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별한
그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 4연으로 구성된 시를 읽어보았는데요. 먼 훗날 당신이 찾았을 때 나의 말하는 이의 반응. 두 번째 2연에서는 당신이 속으로 나무랄 때 말하는 이의 반응. 그래도 당신이 계속해서 나무랄 때 말하는 이의 반응. 마지막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마음. 근데 그 오연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연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이렇게 사연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시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제가 몇 음보라고 말씀드렸죠? 3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이라고 했죠. 자, 3음보라는 것은 여러분,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3음보, 호흡의 단위가 3음보. 자, 그리고 단어적인 표현을 반복을 해서 이전노라가 총 4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이전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훨씬 더 말하는 이의 심리를, 말하는 이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이전노라. 조금 두껍게. 왜냐면 이 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전노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전노라. 여기도 이전노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전노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는요, 자신을 말하는 일을 떠나간 그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이전노라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 전체에서 반복되는 표현인 이전노라라는 표현은 내가 너를 잊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의 표현이 아닌 난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마음. 자, 그래서 3음보의 율격과 이전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의 반복이 운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운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간단하게 짚어드렸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문보의 규칙적인 율격, 사문보,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단어, 글자 수의 반복, 뭐뭐 하면 이전노라의 반복으로써 일정한 호흡에 끊어 읽는 게 바로 제가 음보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음악성과 규칙성을 느끼게 해주고요. 각 연, 1연부터 4연까지 이전노라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난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보라는 것은 시에서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끊어 읽는 주기로 3음절이나 4음절이 그러니까 한 음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음보율은요. 제가 334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3개, 3개, 4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진 행이 반복되면서 3음보의 율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음보의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체로 끊어 읽는 주기가 음보라는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3음절이나 4음절이 한 음보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음절, 당신이 요게 한 음보, 속으로 이게 또 한 음보, 나무라면 요게 또 한 음보가 됩니다. 3음절, 3음절, 4음절이죠. 그래서 이게 총 3음보가 되는 거예요. 음절이 이제 3개나 4개가 되면요. 하나의 음보를 이루는데 그런 음보가 3개가 있다는 거에서 3음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반어적 표현이 바로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이전노라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전노라, 난 당신을 잊었어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결코 저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의 이제 효과는 그 사람,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결하게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말하는 이의 애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 후일 내용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로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낙화도 오늘과 비슷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면서 또 정리되어 있는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